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국가보훈처에서 제공하는 국가유공자 혜택 중 보훈 대상 구분별 지원이 있습니다. 그 지원 내용 중에는 보훈급여금과 교통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차량지원, 대부지원, 복지지원, 그리고 기타 지원, 사망시 예우까지 구분되는데 모든 국가유공자가 이 모든 혜택을 다 받는 게 아니고 각각 보훈 대상 구분별로 국가유공자 혜택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별의별 소문들도 많이 있는데 그 소문들 믿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로 국가유공자 혜택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에서 14가지의 보훈 대상을 구분하여 분류하였기에 먼저 14가지 보훈 대상 구분별을 확인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4가지 보훈 대상 구분별 중에서 1번 독립유공자 및 유족, 2번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3번 전공상군경 1급부터 5급까지, 4번 전공상군경 6급부터 7급까지, 5번 무공, 보국, 수훈자 및 유족, 6번 4.19 혁명 유공자 및 유족, 7번 공상, 순직 공무원 및 유족, 8번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9번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10번 고엽제 후유증 국가유공자, 11번 6.25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12번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 13번 지원공상, 순직군경, 공무원 및 유족, 14번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이상 국가보훈처 보훈대상 구분별 안내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하나씩 상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국가유공자 혜택 중에서 보훈대상 구분별 지원 안내 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공상군경 1급부터 5급을 위한 보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0년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해설과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보훈연감 2019년도 제40호를 참조하여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전공상군경 1급부터 5급까지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먼저 우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보훈급여금 지원이 있습니다. 교육 지원이 있고 취업 지원이 있습니다. 의료 지원과 차량 지원, 대부 지원, 복지 지원, 기타 지원, 교통 지원, 사망시 예우까지 전공상군경 1급부터 5급에 대한 혜택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현황에서 전체적으로 이 총괄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9년 보훈연감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독립유공자가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는 제가 첫 번째 시간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때 이 내용 설명해 드렸었고, 지금 이 시간은 전몰, 전상, 순직, 공상군경 중에서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을 설명드리는데 전체 인원 25만 8,93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상별 현황 중에서 2018년 12월 말까지는 84만 7,078명이었고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84만 3,770명의 보훈 대상별 현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몰 전상 순직 공상 군경 25만 8,933명이라 그랬죠. 단 여기에 고엽제 후유증 국가유공자 예우법상의 전몰 전상 순직 공상 군경은 포함됩니다. 자, 여기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 구성비라 그래가지고 전 공상 군경 본인입니다. 1급 1290명, 2급 1170명, 3급 6032명, 4급 1928명, 5급 1897명, 이렇게 하여 전체 전공상 군경 11만 698명 중에서 1급부터 5급까지는 2만 1317명입니다. 자, 그럼 대상자 연령별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은 전상 공상 군경 중에서 본인과 유족으로 나눠주는데 지금 이 시간은 본인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만 살펴보겠습니다. 합계 11만 698명 중에서 1급부터 5급까지는 2만 1317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30세 미만은 867명, 30세에서 39세까지는 9,370명, 그리고 70세 이상은 68,13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이 자료를 또 한번 찾아보았는데, 그러면 군경 대상자 출신별 현황에서 출신지가 어디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훈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여 제가 보훈 영감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전상 군경과 요 도표를 보시면 전몰 군경은 유족만 있습니다. 전상 군경은 본인과 유족이 있고 순직 군경은 유족만 있습니다. 공상 군경 또한 본인과 유족이 있는데 제가 이 출신지만 한번 불러 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정지시켜 가지고 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전상 군경 본인으로는 전체 인원 59,880명이 있었고 공상 군경 본인으로는 51,41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출신지별 제가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신지로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공익근무요원, 군무원, 예비군, 노무자, 종군기자, 애국단원, 유격대,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의용소방대원, 학도병, 제9965 부대, 경찰, 민방위, 정경, 의경,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보안유공, 경비교도대, 제5163 부대, 공무원, 청와대 경호실, 철도공무원, 기타 등 이렇듯 여러 곳의 출신지별로 전몰 군경 유족과 순직 군경 유족도 이 출신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많은 출신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상 공상 군경 1급부터 5급까지는 국가유공자증을 발급을 해 드립니다. 국가유공자증 앞면과 뒷면 있죠? 뒷면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이청을 드립니다 하면서 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와 50% 시설 이용 대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훈급여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전공상 군경 1급부터 5급까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매월 15일 날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입금해드리며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입금해드립니다. 보상금 월 지급액은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한 내용입니다. 60세 이상과 60세 미만으로 나누어지는데 1급 1항부터 5급 무이타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을 불러드릴 테니 60세 미만이신 분들은 필요하시면 화면 정지를 시켜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60세 이상 중에서 1급 1항 보상금과 간호수당, 중상위 부가수당을 합하여 798만 1천원을 매월 보상금으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1급 2항 보상금, 간호수당, 중상위 부가수당을 합하여 700만원을 지급해드리며 1급 3항 보상금, 간호수당, 중상위 부가수당을 합하여 616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2급은 보상금과 간호수당을 합하여 336만 4천원을 매월 지급해드리며 3급은 60세 이상 240만 2천원, 4급은 203만 1천원, 5급은 169만 9천원을 매월 지급해드립니다. 그러나 5급 무위탁은 187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6.25 참전이나 월남전 참전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전상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23,000원을 추가로 지급해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들께는 생활조정수당이라고 하여 가족 3인 이하일 경우에는 21만 4천원부터 27만 5천원까지, 가족 4인 이상인 경우에는 26만 5천원부터 32만 6천원까지를 추가로 지급해드립니다. 무위탁 수당 5급 이하 지급은 만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만 24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단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자에 한합니다. 고령수당은 무위탁이 아닌 만 60세 이상인 분에게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간호수당은 상위 1급과 2급인 분에게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2012년 7월 1일 이후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시면 신법 2012년 7월 1일 개정 법률을 적용하여 신체검사가 진행되며 보상금도 신법이 적용됩니다. 제가 지금 불러드렸던 이 보상금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되셨던 분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2012년 7월 이후에 신체검사를 받으시게 되면 그 신법이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단 신체검사 결과 상위 등급이 무변동이거나 상승하였음에도 신법에 의한 보상금이 이전보다 적을 경우에는 구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유공자의 보상금 월 지급액입니다. 이게 신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상금과 중상위 부가수당을 합하여 1급 1항은 537만 8천원을 매월 지급해드립니다. 1급 2항은 보상금과 중상위 부가수당을 합하여 449만 2천원을 지급해드리며 1급 3항 보상금과 중상위 부가수당을 합하여 374만 5천원을 지급해드립니다. 2급은 보상금 246만 6천원, 상급 230만 5천원, 4급 193만 4천원, 5급 160만 2천원을 지급해드립니다. 그러나 구법과 달리 신법에서는 부양가족수당과 고령수당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수당이란 배우자 10만원과 미성년 자녀 1인당 10만원씩을 드리며
고령수당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97,000원을 드립니다. 단 부양가족 수당을 받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상수당과 생활조정수당은 같은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간호수당은 양한 실명, 상하지 절단 등 실제 간호가 필요한 분에 한하여 선별 지급합니다. 상시 간호수당 250만 6천원, 수시 간호수당 167만 1천원. 여기 구법을 보시게 되면 구법에 보시면 1급 1항, 1급 2항, 1급 3항은 간호수당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지급액이 1급 1항은 798만 1천원이었고 1급 2항은 700만원, 1급 3항은 616만원이었습니다. 간호수당이 그냥 자동으로 붙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신법에서는 간호수당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1급 1항이어도 537만 8천원만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간호수당은 양한 실명, 상하지 절단 등 실제 간호가 필요한 분에 한하여 선별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법에 적용되시는 분들은 만약에 양한 실명이나 상하지 절단이 되셨던 분들은 이 상시 간호수당이나 수시 간호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보상금 받는 통장을 바꾸고 싶은데 그럴 때는 예금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예금 계좌 등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훈급여금에 대한 압류 방지 전용 호국 보훈 지킴이 통장이 있습니다. 이 내용 확인하시고 다른 곳에서 압류하지 못하도록 이 호국 보훈 지킴이 통장으로 변경을 하시면 좋습니다. 단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등 국가보훈처에서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려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훈예우수당이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 유족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금액 및 지급 범위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데 제가 며칠 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영상을 만들어 드리면서 그 내용 말미에 이 보훈예우수당과 참전 명예수당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예를 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 이 보훈예우수당이 뭔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법에서 신법으로 넘어오게 되면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은 신법에 의한 신체검사 규정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국법에서는 신체검사가 만약에 내가 5급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신법에서는 6급이 될 수도 있고 7급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만들어드린 영상 중에서 재판정 신체검사 시 하락하는 사례들 중에서 4-1 첫 번째 내용은 기존에 국가유공자 3급이셨던 분이 재판정 신체를 검사를 하여 가지고 6급 1항으로 하락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여 가지고 6급이나 5급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신법에 의하면 유가족 보상금이 아주 낮은 금액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유가족 보상금 설명 5-1편과 5-2편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 내용 가서 꼭 보시고 나중에 사망 후 유가족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1급부터 5급이신 분들은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중히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신체검사에서 정확히 승급을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락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히 생각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알아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지급 실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위는 100만 원이고 정기 보상금으로 4조 1655억 2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수시 보상금으로 239억 5,700만 원이 지급되어 합계 4조 1,894억 5,900만 원이 2019년도에 지급되었습니다. 정기 보상금으로는 보상금,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무공영예수당, 6.25 자녀수당, 4.19 혁명 공로수당, 고엽제 후유증 수당, 참전 명예수당 등이 있으며 수시보상금으로는 사망일시금, 장제보조비,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예산 규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위는 100만원 단위입니다. 1995년도에는 보훈 예산이 7,946억 7,400만 원에서 보훈급여금으로 예산된 금액이 6,827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85.9%를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2019년 12월 예산 규모는 5조 3,463억 2,200만 원으로 책정되었고 보훈급여금으로는 4조 2,222억 8,1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2019년 4조 1,894억 5,9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 상위 군경에게는 보훈급여금이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연도별과 대상별이 있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상위 군경이기 때문에 첫 번째 상위 군경만 알아보겠습니다. 연도별 2019년 상위 군경에게 보훈급여금으로 지급된 내용은 1조 6,75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비 지원도 해주나요? 국가유공자와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드립니다. 단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자의 자녀는 30세 이전에 입학한 경우에만 지원해드립니다.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배정받은 학교에 별도 절차 없이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가족이 추가되거나 학교 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이나 전학 또는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세요. 학습 보조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연간 지급액은 중학교 12만 4천 원, 고등학교는 인문계일 경우는 14만 4천 원, 전문계는 18만 6천 원을 2회 4월 15일과 10월 15일에 나눠 지급해드립니다. 고등학교 경우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가 면제됩니다. 대학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대학별 국가보훈 대상자 특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대학은 미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보훈청에 대학 입학 특별 전형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서 접수 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학교에 문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하셨다면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교 장학과 또는 행정실에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등록금 면제 등의 수혜가 있습니다. 등록금,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일반 대학교의 등록금, 입학금이나 수업료 면제 기간은 2년제일 경우는 4학기, 4년제일 경우는 8학기, 6년제일 경우는 12학기가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수업 연한이 없는 학점 인정 교육기관의 면제 학점은 2년제는 84학점, 4년제는 168학점까지 면제를 해드립니다. 밑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은 등록금 면제에 있어 기간, 성적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면제되며 입학금은 1회만 지원이 됩니다.
자, 교육 지원 중에서 다시 이렇게 도표로 보기 쉽게끔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중학교는 12만 4천 원, 고등학교는 인문계와 실업계 이렇게 나눠줬고, 대학교 본인이나 전몰, 순직, 사망 배우자는 23만 6천 원을 지원을 해드리며, 특수학교 유초등부는 53만 4천 원, 중고등부는 71만 8천 원을 지원해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본인은 중고,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면제가 있고, 자녀는 중고,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면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교육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본인, 배우자, 손자녀. 이 손자녀라고 그래서 일반 국가유공자도 손자녀가 아니라 독립유공자일 경우에만 손자녀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 순직자의 배우자 및 자녀, 미성년 재매, 재부상군경, 공무원 본인 및 자녀, 재사망군경,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및 미성년 재매,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희생자, 본인 및 자녀, 사망자,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미성년 재매, 그리고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및 자녀,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및 자녀, 사망자,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교육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 지원 중에서 2021학년도 대입 특별 전형 참고 자료가 있는데, 나중에 이 내용과 전문대학 2021학년도 대학 입학 특별 전형 참고 자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2021학년도 전문대학 보훈대상자 정시모집 특별전형 현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55개 학교와 1175개의 학과가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 자격으로 설정한 대학 및 학과 현황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육 지원 중에서 사립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으로 이 연 인원과 금액이 지급되었는데,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수업료 등 국비 보전과 학습 보조비 지급, 보훈 장학금 지급으로 합계 275억 200만 원이 지원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9년 지원 실적 중에서 취학자 현황입니다. 중학교는 3,507명, 고등학교는 4,733명, 대학교는 15,821명, 특수학교 74명, 합하여 24,135명을 지원해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학습보조비가 지급됩니다. 이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 학습보조비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지원되며 연간 23만 6천 원을 2회 4월 15일과 10월 15일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단 학습보조비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도 지급 기간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특수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유치원 과정부터 학습보조비가 지급되는데, 이 내용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장학금은 없나요? 궁금하신 분들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대학원과 특수학교 장학금이 있으며 신청자 중 선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신청 시기는 4월 초 및 9월 초 2주간입니다. 신청 장소는 재학 중인 학교를 관할하는 보훈청입니다. 예를 들어 사시는 곳이 서울인데 대학교는 강원도에 있다. 그러면 강원도 학교를 관할하는 보훈청으로 가서 신청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신청 자격은 대학원 장학,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으로 직전 학기 성적 85점 이상, 지원 제외, 정규 첫 학기와 해외 유학, 원격 대학원생, 해당 과정 수업 연한 초과자, 동등 과정 수혜자, 그리고 특수장학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유치원 및 초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자녀. 제출 서류는 이 내용 보시고 지급 금액은 대학원 장학은 최고 115만원, 특수 장학은 30만원입니다. 자, 여기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제가 또 자료를 하나 더 찾아보았습니다. 대학원 교육 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본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 포함 및 전몰, 순직자의 배우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및 사망,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보훈보상 대상자 본인 및 사망자의 배우자, 지원 대상자 본인 및 사망자의 배우자는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특별 전형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라고 나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을 정지시켜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중에서 2번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그리고 단 국가유공자 중 6.25 참전 월남 참전 국가유공자는 증명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취업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전공상공경 1급부터 5급까지 국가유공자 혜택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 중에 있습니다. 취업 지원은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취업을 도와드립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7급 전공상공경의 자녀는 취업 지원에서 비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유가족은 자녀 1인에 한하며 취업 알선도 1인 3회로 제한합니다. 채용시 가점 10% 또는 5%를 드립니다. 이 내용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국가유공자는 10%, 가족은 5%의 가점을 드립니다. 그리고 취업이 어려우시면 자기소개서 한 통, 이력서, 취업 관련 자격증 사본을 준비하여 보훈청을 방문하여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추천을 통해 직장을 알선해 드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까운 보훈청을 방문하여 우선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훈련 기관에 제출하시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는 기능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장애인 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직업전문학교 등이 있습니다.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으시면 월 4만원의 장려금도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해 학원에서 수강하고 싶어요 하면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고 학습 진도율이 70% 이상일 경우에는 보훈청에서 취업 수강료를 청구하여 본인 계좌로 수강료의 70%를 입금해 드립니다. 단 1인당 지원 한도액은 국가유공자 본인일 경우에는 총 300만원인데 1년에 100만원까지입니다. 그러니 수강료가 1년에 예를 들어 50만원이다. 그러면 총 300만원이 있기 때문에 50만원씩 해년마다 해서 6년간을 학원을 다닐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대 1년에 100만원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가족은 총 150만원 중에서 연간 50만원까지만 지원해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지원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 내용 신청인과 관할보훈청, 교육기관 이 연결된 고리는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 정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서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말 현재 취업 지원 실시 기관 및 취업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으로는 34,093명이 취업 실적을 올렸었고, 국가기관 등에는 39,973명, 일반 기업체는 44,124명, 합하여 11만 8,190명이 지금까지 2019년 말 현재 취업 지원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9년 취업 실적을 보시면 연간 목표는 8,000건이 있었는데 실적은 8,362건, 그래서 104.5%를 초과 달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대상별 보시면 두 번째 전공상공경 본인 1,094명과 유가족 3,527명을 합하여 4,621명이 2019년도에 취업했다는 내용입니다. 취업 지원에 이어 다음은 의료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몸이 아픈데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내용은 전상 공상군경 1급부터 5급까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험병원을 이용하세요. 진료 접수 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십시오. 단, 치아보철, 성형 등은 제외합니다. 국가유공자 국비진료, 보훈청에 등록된 가족은 60% 감면이 있습니다. 단,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국가유공자의 경우 감면 대상 가족은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인,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에 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보시면 구법과 신법을 기준으로 하는 날짜가 2012년 7월 1일 이후입니다. 신법이 구법에 비해서 엄청나게 강화가 됐다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7개의 중앙보험병원 주소와 연락처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없나요? 전 공상공경은 지정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병원이란 것은 위탁병원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국가보건처 홈페이지에서 위탁병원 명단을 확인하시거나 제가 만들어드리는 영상 중에 위탁병원에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위탁병원에서 진료 접수 시 신분증 제시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국비로 진료가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상황 발생으로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는 전공상 군경이 생명이 위독한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까지 이동이 불가능하여 일반 병원 응급실을 이용을 했다면 반드시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청을 방문 또는 전화로 입원 사실을 알려야 하며 퇴원 후 관련 서류를 보훈청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출 서류는 여기 나와 있고 제출 서류 등으로 보훈병원의 심사를 거쳐 진료비를 반환해 드립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도 진료비를 감면해 드립니다. 내용은 보시면 되고요. 생계곤란으로 병원 진료비가 없어요.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이럴 경우에는 일종 의료급여증을 지원하여 병원비 부담을 덜어드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투 또는 공무 중 상해처로 인해 거동이 불편합니다. 했을 때는 관할 보훈지청에 보철구 지급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연도별 지급 계획에 의해 국가유공자의 상위 호수에 해당하는 품목 희망 시 관할 보훈지청에서 안내하고 접수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급 신청에 따라 해당 보철구를 지급합니다. 의료비 지원 중에서 2019년도 진료 실적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연인원 446만 428명을 진료하였고 진료비로 2,543억
9,2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 의료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차량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차량 구입과 사용에 따른 지원은 차량 지원은 영업용 차량이 아닌 보철용 차량 한 대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수혜는 했을 때 아래 요건에 해당된다면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자동차 영업소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세요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 소비세, 환경개선 부담금, 경유 차량일 때만 도시철도 채권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이 면제됩니다. 면제 요건은 국가유공자 또는 주민등록상 그 동거가족, 사위, 형제, 자매 포함과의 공동명의인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7에서 10인용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 자동차 중 한 대에 대해서만 면제 요건이 됩니다. 유의사항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차료 감면도 되나요?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표지를 수령하여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셔야 됩니다. 공용 주차장 주차료는 50에서 80%가 할인되는데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승차 시에 한하며 자동차 표지 부착 및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철용 차량 사용 중 국가유공자께서 작고하시면 가까운 보훈청에 정지 신고를 하셔야 하며 주차 표지 및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반납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카드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면제되는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 그리고 7에서 10인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PG 차량은 가스 충전 요금이 할인됩니다. 월 300리터까지이고 리터당 220원을 할인해 드립니다. 그러나 사업장이나 직장, 학교가 자택에서 왕복 80km 이상인 경우 하루 기준입니다. 그럴 때는 월 300리터에다가 50리터를 더 추가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카드 발급을 받으려면 보훈청에 신청하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LPG 세액 보조금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이 나와 있네요. 다음은 대부 지원입니다. 주택사업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해요. 아파트 특별 공급 분양 임대를 받고 싶습니다. 신청 자격은 이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시는 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1월 초에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신청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신청 후에는 배점 기준, 무주택 기간, 희생 및 공헌도, 전년도 탈락 여부 등에 따라 당해년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국가유공자용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면 우선순위부 순서대로 추천드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한데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전국 국민은행 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에서 대출해 드립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이 내용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대부 종류 및 조건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9번 아파트 분양일 경우에 대부 한도액과 연이율,
상환기간, 담보조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도표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아파트 분양과 주택 구입, 신축, 주택 임차, 주택 개량, 농토 구입, 사업, 창업, 생활안정, 보철용 차량 구입 시 이 대부 한도액과 연이율, 상환 기간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정지시켜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 감면이 된다던데 이 내용 대부재산증명서나 조세 면제 증명서를 발급하다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제출하시게 되면 취득세를 면제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직접 문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대부 지원 중에서 지원 실적 누계에 관련된 그래프가 있어서 제가 또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65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총 64만 4,417명에게 2조 5,644억 4,4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농토 구입, 생활안정, 사업대부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국가유공제 및 유족의 생업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훈처에서 대부하는 금액과 위탁 대부 금액이 있습니다. 위탁 대부는 지정된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서 대부를 해드리는 걸 말하는 거고 신용불량자거나 만약에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보훈처에서 직접 대부를 해드립니다.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훈처 대부라는 것은. 노후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내용은 전 공상군경 1급부터 5급까지 국가유공자 혜택 중에서 복지 지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정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하면 관할 보훈청에 노후복지 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신청 대상은 국가유공자, 수권유족, 배우자 또는 부모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요 하면 관할 보훈청에 요양지원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구비서류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또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자세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 요양 필요로 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훈청을 거치지 않고 보훈요양원에 직접 신청합니다. 6개의 보훈요양원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보훈요양원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신청 대상과 구비 서류, 그 다음에 보훈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면 요양급여비 중 급여 부분 일부를 감면해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감면율은 국가유공자 본인일 경우에는 본인 부담액의 80%를 감면해 드리고 배우자나 수권유족, 부모일 경우에는 본인 부담액의 40%를 감면해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합니다. 부양할 사람이 없어 보훈원에 입소하고 싶어요. 그러면 보훈원 입소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신청 대상과 입소 대상 여부, 보훈원에 입소하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양할 사람과 집이 없어 복지타운에 입소하고 싶을 경우에
복지타운 입주 희망서를 제출하세요. 신청 대상과 이 자세한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관리비, 임대보증금. 필요하신 분들은 이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수단도 할인되나요? 이렇게 하여 수송시설과 이용방법, 지원 내용, 감면율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은 전 공상군경 1급부터 5급까지 국가유공자 혜택 중 교통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차는 KTX, SRT 등 전차종 이용 가능하고 상위 1급부터 2급은 보호자 1인을 포함하여 연간 무임 6회, 그 외 나머지는 50% 할인을 무제한 해드립니다. 특실 제외입니다. 감면율 무임 6회, 그 이후부터는 50% 할인을 무제한이라고 나와 있죠. 지하철은 상위 1급은 보호자 1인 포함하여 무임, 공항철도 무임. 자세한 내용은 이 내용 정지시켜 놓고 보셔도 됩니다. 시내버스 무임, 시외 농어촌 버스 승차 시 상위 군경 회원증 골드색을 제시하시게 되면 시외 버스는 70%까지 할인을 해드립니다. 고속버스와 우등고속은 50% 할인. 내항 여객선은 육지 거주자는 연 6회, 도서 거주자는 연 12회, 상위 1급 보호자는 1인 포함하여 무임입니다. 그리고 국제 여객선은 매표 창구에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게 되면 한국에서 중국, 일본 간 일부 선박 회사에서는 객실 요금의 20%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한국에서 발권한 승선권에 한합니다. 국내선 항공기 매표 창구에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게 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상위 1급부터 4급은 동반가족 1인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공항 이용료 1급부터 3급은 동반보호자 1인을 포함하고 50% 할인을 해드립니다. 티켓 발권 시 포함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저가항공사, 제주항공이나 이스타항공 등 나머지 저가항공사들은 할인율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선 항공기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50% 할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국제선 항공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한해서 10% 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유공 상위자 운전교육 무료 지원이 있습니다. 상위 1급부터 4급까지만 해당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럼 이것도 한 번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교통지원 중에서 수송시설별과 연도별이 있습니다. 버스와 열차, 내항 여객선을 합하여 2013년도에는 82억 3,500만 원이 지원됐었고 2019년도에는 버스, 열차, 내항 여객선을 합하여 120억 8,700만 원이 교통지원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교통지원 중에서 제가 별도로 모아놓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 이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 하나가 있어서 그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 이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외버스 같은 경우 국가유공 상위자 1급부터 5급까지는 70%가 할인되는데 국가유공 상위자 6급과 7급은 30% 할인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당연히 30% 할인만 알고 있었는데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1급부터 5급까지는 할인율이 틀리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 또한 1급부터 5급까지는 50% 할인이고 6급과 7급은 30% 할인입니다. 내항 여객선도 1급부터 5급까지는 무임이고 6급과 7급은 50% 할인.
국내선 항공기는 제가 50% 할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내용은 차이가 없네요. 이상 교통지원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망시 예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가까운 보건지청에 연락 주십시오. 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신 경우 가까운 보건지청에 전화하시면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명의 근조기를 장례식장으로 가져다 드리고 화장장 감면을 위한 국가유공자 확인원 증명도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명의 근조기는 각 지역 보훈병원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 서비스는 지원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묘지 안전관리 시스템에 신청하셔서 안장 대상으로 통보받으면 이 내용이 있고 배우자를 합장하려면 어떤 경우에 합장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는 치렀는데 사설 묘지에 안장을 했는데 묘비를 세우고 싶어요 했을 때 묘비 설치 후 3년 이내 관할 보훈청에 묘비 제작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40만원 범위 내에서 묘비 제작비에 소요된 실비를 유족 후 통장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관할보훈청 보상과에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보훈청에서 신원 조회 후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선순위 유족 승계 여부를 알려드리며 유족증을 발급하여 보내드립니다. 전공상 군경 사망 시에는 사망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사망 일시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위 등급 1급에 해당하시는 분은 170만 4천원을 지급해드리며 상위 등급 2급부터 7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이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은 144만 4천원을 사망 일시금으로 지급해드리고 상위 등급 2급부터 7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이 보상금 지급 대상인 사람 112만 7천원을 사망 일시금으로 지급해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타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전공상군경 1급부터 5급까지 국가유공자 혜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지원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에 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럴 때 관할보훈청 복지과에 재해 발생 신고를 하시게 되면 지급 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 재해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개인 택시 면허 신청용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개인 택시 면허 신청은 지방자치단체별 공고문 요건에 따르고 관할보훈청에서 개인 택시 면허 신청용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 택시 면허 신청용 증명 발급은 국가유공자, 수권유족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인에게만 발급됩니다. 건강과 문화생활을 여유롭게 그러면서 시설 이용 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 감면 시설과 50% 할인 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보훈 휴양원 및 협약 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훈 휴양원 이용 방법부터 시작해서 리조트들 이용하는 방법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전공상인 경우에는 자녀, 형제 중 1인에게 병역 혜택이 있습니다. 대상은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인인 경우 그 자녀, 형제 중 1인, 단 공상경찰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병사용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6개월간 봉사 분야 사회복무요원 근무로 군 복무를 대체합니다. 예비군 및 민방위대 편성 면제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자세한 내용은 이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소득 공제 시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드리며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세 비과세 이 내용 보시면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드립니다. 상속세, 증여세, 질서 위반 행위 과태료, 상위 국가유공자 중 1급부터 3급까지는 50% 감경이라고 되어 있네요. 부양가족공제는 유공자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증명발급 수수료 등 면제, 국가유공제 및 수권유족,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 수수료를 시작해서 재발급 수수료, 가족관계 증명서 이 자세한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에게는 면제입니다. 또한 TV 수신료 및 통신요금 등의 감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공상군경 1급부터 5급까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TV 수신료 면제 매월 2,500원씩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전기요금 할인 상위 1급부터 3급까지만 해당한다고 나와 있고 도시요금 가스 할인도 상위 1급부터 3급만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역 난방 에너지 요금 면제도 1급부터 3급까지만 해당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화요금은 시내 시외 통화료 50% 할인인데 시외는 3만원 범위 내입니다. 이동전화요금 감면도 있습니다. 가입비 면제와 기본료와 사용료에 35% 할인이 있습니다. 인터넷 통신요금 감면, 인터넷 통신요금 30% 할인이 있습니다. 인천공항 패스트트랙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상 전공상군경 1급부터 5급을 위한 국가유공자 혜택 중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그 상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